3분기까지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혹시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2019년 이전으로 역성장하는 건 아닌지 회사 생활이 조금 두려웠었어요. 네. 죄송해요. 음, 2020년 대비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적정 주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추가로 주가를 관리할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제 엔데믹이 되면은 회사가 뭐 혹시 망하는 건 아닌가요?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전과 후로 회사 매출, 이익, 인지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혹시 부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게 코로나 전과 후가 확실히 저도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방역에 대한 인식 제고도 다시 또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근무하는 형태적인 측면에서도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학생들은 학교 안 가고 원격 교육을 한다든지, 결론적으로는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되는 비대면의 어떤 생활 패턴에 큰 변화가 있었던 걸 우리 모두 다 경험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와중에 알서포트는 이 코로나가 언제 올 거라 이게 뭐 예상은 전혀 한 바는 없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업종 자체가 원격 지원 제어 화상회의 쪽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비대면 생활 패턴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서 필수적인 아이템이었던 거죠. 사전에 충분히 기술 개발 투자하고 연구 개발했던 부분들이 아마 그 타이밍이 맞아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코로나 이후에 회사 인지도나 매출적인 측면에서도 기존 코로나 이전 대비해 정말 한 단계 점프업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알서포트를 재택근무 관련주로만 알고 있는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저희 알서포트의 주요 제품 3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리모트 미팅, 리모트 뷰, 리모트 콜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트 미팅은 단순하게 보면 화상회의 서비스입니다. 이용자가 화상회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바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직관적인 UI나 UX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웹브라우저 환경을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리모트 뷰입니다. 리모트 뷰는 원격 제어, 원격 관리 서비스입니다. 사용자가 PC와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서 원격지에 있는 다양한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용으로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환경에서는 이제 키오스크 재택근무 용도로도 쓰지만 키오스크 단말기나 포스, 주차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원격지의 무인 시스템을 관리하는 곳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리모트 콜입니다. 리모트 콜은 당사가 설립 이래 최초부터 제공해서 지금까지 20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원격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주로 기업 현장에서 이용하는 형태를 보면 기업 내의 IT 헬프 데스크 부서 또는 대고객 콜센터 부서에서 고객의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나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직접 원격으로 빠르게 장애 조치를 해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도 실제로 재택근무 때 리모트 미팅과 알뷰를 많이 활용했는데요. 네네네. 정말 재택근무할 때 아주 꿀템이더라고요. 네. 어떤 점이 좋았습니까? 우선 알뷰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PC를 굳이 집에 가져가지 않아도 바로 원격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다니려면 배터리도 들고 다녀야 되고 굉장히 맞아요. 무겁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메리트였던 것 같습니다. 원격 소프트웨어를 개인들은 유료로 많이 쓰지 않을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쓰이고 그리고 주요 고객은 누구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앞서 이제 당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당사가 퍼블릭 클라우드형 모델을 중심으로 이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보니까 당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현재 수만 개의 고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뭐 일일이 언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산업 분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야 중에 대표적으로는 이제 은행, 뭐 증권, 보험사 등 금융권과 통신회사,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의 이제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대형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뭐 IT 회사나 일부 제조업 중에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지도가 코로나 이후에 어느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는 건 맞긴 하지만 아직도 저희는 개척에 대한 분야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일즈 및 마케팅을 강화해서 또 다른 그 산업 분야로 또 다른 고객군을 찾아서 계속 확보하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3분기 결산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근데 3분기까지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혹시 그 이유가 뭘까요? 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엔저 영향이고 두 번째로는 엔데믹의 영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매출의 거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60% 이상 사실 되고 있는데요. 그 해외 매출 중에 거의 대부분 일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엔화 환율이 갑자기 급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년도 현지 엔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전년도 대비 크게 뭐 감소한 건 없고 비슷하거나 좀 증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엔화율이 갑자기 떨어지다 보니까 그 열심히 했지만 원화로 환산했을 때 큰 부분의 그 매출 하락의 영향이 주요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엔데믹의 영향을 좀 무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시대 때는 대부분 이제 재택근무 한다고 뭐 재택근무에 관련된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을 하셨었는데 이제는 조금 완화하는 기조가 있다 보니까 재택근무의 일부하고 출근하는 형태 일부하고 하이브리드 형태로 기업들이 좀 이 근무 환경을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사의 서비스에 대한 그 수요도 좀 일부가 좀 줄어든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런 부분들은 뭐 일시적인 뭐 일부 컨트롤하기 어려운 그 환경도 있을 것 같고 또 과거에 한 20년간 사업을 하면서 봤는데 외부 환경 요인이 있더라도 저희 비즈니스 모델에 좀 어떤 안정적인 어떤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일시적인 현상은 나올 수 있겠지만 크게 영향은 없지 않겠냐 싶고 또 그 외부 환경 요인을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 보니 그럼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냥 두 가지로 이제 방향성을 좀 잡고 있는데요. 특정 산업군에 일부 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개척된 산업군들을 좀 더 우리가 개척하는 데 지금 집중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파트너를 통해서 대부분 매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파트너들하고 관계 강화를 좀 더 긴밀히 하고 저희가 새로운 뭐 기술이나 신제품 나오게 되면은 파트너들한테 공유하고 관계 강화해서 좀 매출을 늘리겠다는 그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현재 일본에도 주요 파트너들이 많이 있지만 또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새로운 파트너들도 발굴하는 것도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출의 대부분은 일본으로 이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흔히 일본 비즈니스 환경 하면은 깐깐하고 굉장히 꽉 막힌 아주 보수적인 그런 비즈니스 환경으로 좀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그 어렵다는 일본에서 아주 국산품을 사랑하기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네네. 일본은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좀 진출하게 되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초기에 진출했을 때는 정말 그 태평양의 망망대해에 그냥 혼자 떠 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겨우 뭐 조그마한 파트너 하나 발굴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하는데 그분들 역시도 이 소프트웨어를 팔아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파트너라면 일본 현지 뭐 유통사 정도로 생각하면 네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파트너도 그런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그 또 한 가지는 한국에서는 잘 동작하던 서비스가 갑자기 일본에서는 동작을 안 한다고 하니 저희도 답답하기도 하고 이해도 좀 한편은 안 되기도 했고
아까 그 파트너도 좀 판매 경험도 그 작은 상태였고, 더더군다나 초창기에는 이 원격에 대한 니즈 자체가 강하지는 않았던 상황이다 보니 이거를 빠르게 저희가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다고 했을 경우는 무조건 최고의 엔지니어가 바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거기서 그 짧은 시간 내에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이 고객 환경에 의해서 안 된 거라면 왜 안 됐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 만약에 그게 저희의 문제였다면 그 자리에서 저희가 이걸 언제까지 해결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고객과 파트너 양쪽에다 약속을 하고 와서 열심히 개발해 가지고 그 보안 조치를 해줬던 그런 이제 대응들이 좀 빈번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대응했던 부분이 고객한테 신뢰를 많이 얻었던 것 같고, 특히나 그 고객사를 저희가 단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파트너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같이 갔던 파트너도 역시 보니 알서포트가 뭔가 열심히 하는 거고, 또 알서포트 기술력이 있다는 거를 잦은 그 관계를 통해서 그분들도 인식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파트너한테 신뢰를 많이 얻었던 부분이 또 한 큰 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비즈니스는 이렇게 그 결정 나기까지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오랜 시간을 저희가 참으면서 신뢰를 얻는 데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거 병행해서 R&D에 투자는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 같고, 일정 수준이 됐을 때는 이미 일본 시장에는 그 글로벌 경쟁 회사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뭐 품질 이런 부분들은 일본에서 깐깐하게 보고 계셨기 때문에 R&D 투자와 품질 강화하는 측면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고객이 생각한 것보다는 한 발짝 정도는 저희가 미리 그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 거라는 걸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객보다 한 발짝 좀 앞서서 미리 어떤 제품들을 준비해 놓는다든지 충분히 해놨던 부분도 어떤 타이밍에 맞게 고객의 니즈에 맞게 대응을 빠르게 할 수 있었던 또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판매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다 그 현지 파트너를 통해서 간접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많이 저희에 대한 이해, 저희 제품에 대한 이해, 뭐 회사에 대한 이해, 뭐 사람에 대한 이해들이 좀 많이 필요할 텐데, 특히나 이제 제품에 대한 이해나 영업 방식에 대한 이해들 강화 차원에서 1년에 한 2번 정도씩 행사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세일즈 강화하기 위한 뭐 워크샵, 또 하나는 저희 신제품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향후에 우리는 이런 기술을 개발합니다, 할 예정입니다는 제품의 로드맵을 얘기해주는 테크데이 행사들을 계속 가지고 해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파트너들이 알서포트는 이렇게 왔고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구나를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과거에 쌓인 신뢰와 더불어서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좀 더 안정적이고 또 공격적으로 그 영업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다 어울리고 해서 일본에서 어떤 입지를 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그 밑에 가장 밑으로 들어가면 저희 본사에 있는 모든 임직원들이 노력이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엔데믹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많은 주주분들이 걱정하시듯이 혹시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2019년 이전으로 역성장하는 건 아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의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지금 20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 고객 특성들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를 한번 이용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게 편리하다는 것과 또 비용도 세이브 된다는 걸 충분히 그걸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클라우드형의 그 재갱신율을 보면은 거의 한 80% 이상의 재갱신율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서비스가 불만족이고 만족하지 않다면 오래 쓰고 내년에는 또 안 쓰고 이래야 될 텐데, 한 80% 이상을 하고 있다는 걸 감안해 봤을 때는 저희가 마케팅이나 세일즈를 얼마나 더 강화하느냐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그 신제품을 내놓거나 아니면 기존 제품 간의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2020년 대비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적정 주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추가로 주가를 관리할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아, 주가요. 주가는 시험에도 모르고 면에도 알 수 없는 게 이 주가인데요. 정말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주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보는 지표가 있긴 한데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예. 근데 그 지표 중에 가장 널리 쓰이는 게 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퍼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그 상위 1, 2기업을 예를 들어서 보면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가 퍼가 22가 나오고 안랩이 59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줌, 저희와 비슷한 업종을 하고 있죠. 줌 같은 경우는 최고가 대비 7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태에 퍼가 24 정도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퍼가 현재 14 정도입니다. 이 퍼가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저평가가 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는 저희도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좀 사실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 회사가 저평가되고 있다니 정말 아쉽네요. 그러면은 추가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추가로 저희 주가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방법은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코스닥 150이라는 곳에 이제 편입이 돼 있다가 이번 12월에 편출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코스닥 150에 편입됐을 때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요. 이제 단점 관점에서 보면은 이 공매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마 저희 주가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공매도가 하루도 빠짐없이 많은 물량으로 공매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려고 해도 공매도가 이게 양이 많다 보면 사실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12월부터는 코스닥 150에도 편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에 의한 주가의 어떤 계속 내리막 하락은 좀 어느 정도 좀 저지가 되지 않겠냐 싶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사주를 계속 이제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세일즈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하는 부분과 또 다른 그 신제품들과 또 업그레이드 제품들을 내서 고객들한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그 성과들이 나오면서 반영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향후 저희 알서포트의 지속 성장 동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측면과 영업 측면, 그 다음에 연구 개발 측면,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아마 금융시장에서 그 화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금융시장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채용 인터뷰를 보다 보면 어떻게 지원했는지 여쭤봤을 때, 어떻게 인지했는지를 여쭤봤을 때 저희 제품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좀 알게 됐다는 분보다는 주식이라는 걸 통해서 회사를 좀 알게 됐다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가 인지도가 올라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하고 매출을 관점에서 보면은 아직도 인지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구나, 이런 걸 많이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산업별로 보면 현재까지 당사의 그 고객군들이 IT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통신 회사, 일부 제조업에 좀 편중된 경향이 있긴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서 인지도 향상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있고요. 사용자 경험을 특히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업적인 측면입니다. 뒤에 언급드린 대로 특정 산업군의 고객이 조금 편중되어 있는 바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개척하지 못한 그 제조 분야하고 공공 분야, 교육 분야에 대해서 영역을 확대 강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직접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지역을 다 저희가 또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파트너들하고 관계 강화를 통해서 또 매출을 증대할 예정이 있고, 또
요소 각 거점별로 또 주요한 또 능력 있는 또 파트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파트너들을 발굴해서 매출 증대를 계속 할 예정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그 원격 지원 제어 화상회의 쪽에 각 고객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그 고객분들이 아마 저희 그 서비스가 있다는 거를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 상당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종 세트가 상호 그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기존 고객 대상으로 크로스셀링을 더 강화할 예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구개발 측면입니다. 뭐 저희가 20년 동안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한 해도 빠짐없이 해왔었는데요. 또 그런 연구개발이 밑바탕이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도 잡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또 세상이 바뀔지 또 어떤 환경들이 도래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사업화 시도를 게을러하지 않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배당의 정책은 좀 어떻게 되는지. 네, 크게 이 당기 순이익 기준에서 대략 한 10% 정도를 배당 예고로 저희는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그 정책에 큰 변화가 없다면 그 정책으로 하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순이익의 10% 정도는 이제 배당을 하는 그 기조를 가지고 있다. 네, 다만 당의 이제 뭐 연구개발 지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네, 좀 이렇게 편차는 좀 있겠네요. 네, 물론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10%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좀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것들 몇 가지만. 저희가 3종 세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화상회의 쪽을 말씀드렸고요. 그 웹 기반 화상회의인데 그거는 이제 컴퓨터 간에 하는 거고 뭐 여러분도 뭐 좀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조금 먼 미래에는 메타버스 환경으로 이 사용하는 그 환경이 좀 확장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메타버스 시대에 도래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화상회의를 현실의 세계에서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면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부분들을 지금 한참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현실에서 화상회의랑 가상공간에서 화상회의가 상호 연동이 되도록 하는 것까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 가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을 보고 있다 보면은 이것도 되네 하는 이게 간혹가다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원격 지원을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저희 스스로도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게 윈도우 PC 시대 끝나면은 이제 원격 지원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사실 저희도 했었습니다. 근데 또 시대에 지나 보다 보니까 모바일이 나오게 됐고 모바일 시대에서 모바일 원격 지원이라는 것도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모바일 단말기들에 다 카메라들이 부착이 돼 있는데 카메라를 통해서 모든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거까지는 어떤 OS라고 하는 그 시스템 있는 환경에서만 원격 지원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이제는 카메라를 통해서 그 OS가 없는 예를 들면은 청소기, 냉장고, 백색가전 등 모든 사물에 대한 원격 상담 지원도 가능한 영역으로 지금 그 시장의 파이가 커졌다고 해야 되나 대상이 커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영역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PC 원격 지원이나 모바일 원격 지원까지는 잘 돼 있고 그 사물 원격 지원하는 거는 이제 시장이 또 열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물 원격 지원에 관련된 쪽으로 좀 더 시장 확대하고 고객 발굴하는 것도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서포트의 다음 키워드는 그러면 사물 원격 지원, IoT하고 메타버스인 거네요. 네, 메타버스고 IoT라고 말씀드리기는 IoT 환경에서의 원격 지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을까요? 네. 네. IoT 환경에서의 원격 네. 지원 그리고 메타버스다. 네. 저는 첫 방송이라서 엄청 청심환을 먹고 와야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긴장이 됐었는데요. 이게 너무 잘 나와도 문제인 거야? 다시 할게요. 네. 영상이 촬영이 안 됐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회사 생활은 만족하시나요? 그럼요. 최고입니다.